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해서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인도가 지금 사면초가 상황이 되었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형 전투기인 J-16에다가 무인 시스템을 해서 무인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J-16 전폭기가 무인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무인화 J-16과 군집 드론을 이용한 공군력 일대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비밀 실험 기지에서 다양한 무인기를 실험하고 있으며 최근 유인 전투기 J-16을 무인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고 더 드라이브 워존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말란 공군기지에서 6월 1일 촬영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J-16을 무인화해 테스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서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J-16 부분 무인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위성 사진에는 주기장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다양한 무인기들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J-16의 부분 무인화, 즉 무장 오퍼레이터의 인공지능화를 넘어 이륙과 착륙, 비행과 무장 운용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무인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고 더 드라이브는 전했습니다. J-16은 수호이 30을 복제한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대형 전폭기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5톤, 무장 탑재량이 10톤에 육박하는 기체인데요. 이러한 기체를 무인화시켜 다양한 드론과 미사일 무장을 연계해서 운용할 경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인 전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무인화시켜 운용하는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격용보다는 훈련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중국이 과연 J-16 인공지능 전투기를 전투용으로 사용하려 할지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호이 30 전투기를 중국이 또 짝퉁으로 베껴가지고 J-16 만들었죠. 지금 중국 선양 항공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중국 공군에 한 150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추가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러시아도 이 수호이 30을 업그레이드해서 수호이 30 SM 만들어서 지금 최신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전투기고 이 덩치가 무려 35톤 그리고 폭장량이 10톤인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보잉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러시아판 스트라이크 이글이다.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었으니까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한국으로 치면 F-15K 같은 그런 거죠. 우리 F-15K가 스트라이크 이글의 수출판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재원상으로는 10톤 뭐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최대 무장 탑재량이 비슷하지만 실제 무장 탑재량은 이게 더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보다는 러시아의 수호이 30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제 전투기는 외부 무장 보조 연료 탱크를 600갤런 탱크를 탑재를 하는데 이 수호이 30 이건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경우는 컨포멀 탱크도 탑재를 하죠. 그런데 이건 컨포멀 탱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톤은 순수한 무장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라이크 이글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 무장 탑재량 뭐 9톤, 10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600갤런짜리 두 통에 또 그 컨포멀 탱크 이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무장 탑재량은 4톤, 5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탑재량 엄청난 이런 수호이 30 J-16을 무인화한다. 이러면은 사실 이 폭격을 하러 적진에 들어갈 때 가장 불안한 요소가 우리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가 추락해서 사망한다든지 또 사망을 넘어서 적에게 포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에게 수많은 정보가 들어간다든지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엄청난 폭장량을 가진 이런 걸 무인화시킨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덩치 큰 전투기를 무인화하는 것은 폭격을 과감하게 하려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무인기하고
유인 전투기와의 협동 전투 시스템으로 다 지금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 전투기 F-35가 발키리 같은 이런 무인 전투기를 지휘해서 협동 전투하고 또는 로얄 윙맨 같은 조금 더 큰 전투기를 지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워낙 플랫폼이 대형이다 보니까 무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인 전투기 워낙 플랫폼이 크니까 이건 아주 이제 완전 후방에 있는 중앙지휘소에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 통제를 받은 허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무인 전투기들을 여러 대를 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뭐 이 드론의 강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윙룽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무인기들이 주기가 되어 있고 그 끝에 이 J-26이 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J-26이 무인화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도덕적인 선이에요. 이걸 넘어버리면은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바로 터미네이터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적인 딱 기준인데 중국이 이걸 넘어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워낙 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라는 우려가 듭니다. 중국이 그런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드론이 인도 공군기지에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역인 잠무 카슈미르 중심에 있는 인도 공군의 잠무 공군기지에 자폭 드론 공격이 가해져서 인도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정체불명의 괴 드론들이 인도 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났다고 인디아 투데이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6월 27일 인도 공군기지를 5분 사이에 두 차례나 타격한 사건으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인근 도시에서 5차례나 드론이 식별됐다 라며 금요일 새벽과 토요일 오후에도 해당 지역에 드론이 출현해 군경이 출동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경지역의 인도군 시설에 드론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7일 새벽이었는데요. 이후 잠무 공군기지는 물론 인근의 육군기지와 경찰서, 관청 상공에 여러 대의 드론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면서 현재 이 지역 인도군에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급히 해당 지역에 드론을 재밍 공격할 수 있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배치하고 방공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드론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보 당국은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이 파키스탄 정보 당국의 지원을 받아 자행한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즉각声明을 내고 자신들은 이 공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는 과거 파키스탄이 중국제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 반군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서 국경지역 드론 공습 사건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드론들 아마 중국제 DJI 드론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중국 드론 무인기 알려드렸는데 중국은 사실 이 무인기 분야에 아주 일찍 들어서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함께 무인기 분야의 최고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인기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보다 한 발 더 뒤처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벌써 한 15년 전인데 많은 성과, 큰 성과를 이루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참 아쉽네요. 뭐 세월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 중국제 드론으로 보이는 이 드론들을 가지고 이 반군 무장 세력들이 공군기지를 폭격해 버렸습니다. 사진 보셨듯이 구멍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는 한 나라였죠. 한 나라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달랐죠.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리고 인도인들은 힌두교. 그래서 인도인들은 소를 신성시하는데 파키스탄은 소를 먹어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용납이 안 돼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굴 제국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다 무굴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갈라졌는데 종교로 갈라진 거는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의 북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카슈미르 지역인데 여기가 국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 일부는 파키스탄, 그리고 동쪽 일부는 중국, 그리고 중앙 지역은 인도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여기가 국경이다, 여기가 국경이다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962년도에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했고 인도가 처절하게 졌죠. 또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인파 전쟁을 또 했죠. 여기는 또 인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도 분쟁, 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이 카슈미르 지역에 사상 최대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지금 작년에 휴전했는데 그래도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소행으로 지원으로 보이는 공군기지 폭격이 있으니까 인도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또 지금 인도는 내부적으로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내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쪽에서 파키스탄이 서쪽에서 이렇게 지금 공격 행위가 들어오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파키스탄 정부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테러 공격을 하면 무장 세력들은 테러 단체들은 우리가 했다 라고 자신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데 정부가 한 거는 우리가 안 했다.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데 인도는 파키스탄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인도가 어떤 보복을 해나갈지 또 중국은 인도가 파키스탄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양동 작전을 구사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끼인 인도가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기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